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북한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자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공개한 노래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오늘 그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김일성 때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김일성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6살 때였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김일성이 이렇게 꽃밭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은 태양이지 않습니까? 태양이고 신적인 존재고, 그러한 태양이 죽는다는 사실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좀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김일성 민족, 김정일이라고 하는 그 장군님 식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정 한 식솔이고 이제 당이라는 어머니 안에 있는 다 똑같은 자식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항상 이제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켜 왔는데, 제가 자라면서 이제 세뇌용으로 썼던 노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은 우리나라 분들은 아마 김일성 장군의 노래 뭐 이런 것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김정일에 관한 노래들도 굉장히 많죠. 뭐 백두산과 항상 그 김부자들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김정일은 항상 백두산이 낸 골세출의 영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최고사령관 동지 뭐 명령만 내리시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항상 뭐 그이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자애로움, 이런 거를 항상 표현을 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일성은 뭐 아이들에 대한 또 인민에 대한 애정이 어느 조금 눈꽃만큼이라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현지 지도를 할 때 농장보다는 군부대들을 많이 현지 지도를 했어요, 김정일 때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뭐 수령님 뭐 이렇게 호칭을 했죠.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김일성 뭐 제가 자꾸 김일성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버릇없이 그래도 어른인데 김일성 하면 되겠느냐, 그래도 김일성 주석이라고 해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듣기 좀 거북하십니까? 제가 김일성 하면? 뭐 우리가 흔히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면 좋은 사람에게는 호칭을 붙이고 나쁜 사람은 그냥 이름 불러도 된다, 이런 개념이 조금은 더 잡혀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 잘 김일성 주석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주석이든 뭐 수령이 됐든 어쨌든 독단적으로 독재 체제를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밑에서 독재 정권을 실시를 하면서 그 밑에서 민주주의 하겠다고 목소리 좀 높였던 사람들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스탈린 동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뭐 히틀러 동지 그러나요? 김일성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자리에 갔는데,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김일성 하는 거 좀 거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방송이니까 김일성 주석 뭐 이게 맞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듣기 편하시라고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 뭐 김정일 주석 뭐 이렇게 뭐 쓰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쓰더라도 이거는 이제 시청자들의 의견에 반영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떠한 사상이나 정치적인 눈으로 봐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김일성이나 김정일, 선대 수령들에 대한 그 세뇌 노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이런 노래들. 그러니까 이제 1대와 2대를 항상 섞어서, 그래서 김정일 때 들어와서 아무래도 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200만 300만 명의 아사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항장엽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북한에서 공개한 자료는 뭐 30만 정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의견이 분분하고 뭐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모니터링이 안 되고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얼만큼이다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건 사실입니다. 길에 시체가 막 있을 정도로 많이 죽기도 했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김일성 때 보면 뭐 화나신 미소, 산을 봐도 들을 봐도 그리워라 수령님, 그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수령님, 이렇게 이제 가사들이 이어졌어요. 제가 왜 지금 이 노래들을 3대를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제자 노래가 발표된 게 좀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시대로 오면서 선군 정치가 시작됩니다. 김일성은 그야말로 사회주의 조선을 공산주의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민들의 생활상을 좀 높이기 위한, 그래서 항상 김일성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민에게 이 밥에 돼지고기국에 비단 옷을 입히는 게, 그리고 기와집에 살게 하는 게 내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 때 오면서 그런 얘기는 싹 다 사라지고 무조건적으로 뭐다? 국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죠. 아무래도 뭐 90년대 초반에 핵주합기구를 탈퇴했으니까 그랬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다 군대와 관련된 노래였어요. 뭐 다박솔 쳐서도 찾아주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명령만 내리시라, 알았습니다, 뭐 이런 군가식으로 많이 나왔고, 또 금잔디 밟으며 첫걸음 떼고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운 곳, 이렇게 뭔가 저국애, 애국심을 불어일으키는 노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생활상이 열악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과 양적으로 그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들 마인드에 이념 전쟁을 시켜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종교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체 종교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투철한 혁명전사고, 죽더라도 영원한 나의 이 정치적인 생명이 어머니 당에 있지 않느냐, 이보다 더 감 높고 이보다 더 긍지 있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식으로 이제 배고프게 하니까 내가 밥 잘 먹여줄게, 돈 많이 줄게. 자, 자본주의 시스템은 뭡니까 여러분? 인센티브죠. 경제학적으로 놓고 볼 때 인센티브가 없는 기업은 없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일한 것만큼 돈을 줘야지만 성수가 나서 일을 하거든요, 돈 모이는 재미에. 그렇지만 북한은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일을 잘하고 너의 그 목표 100%라는 목표를 넘쳐서 달성할 때 120%, 140%를 하면 너는 누가 알아주냐? 장군님이 아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즉 충성 경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데도 어떠한 초인간적인 힘이 나와서 그 세뇌의 그 교육의 결과죠, 어떻게 보면. 자기 뼈 닳는 줄 모르고 장군님이 날 알아주시는데 뭘 내가 더 원하겠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때 보면 대부분 영화들도 뭐 김정일이 현지도를 하고 갔는데 그때 주인공은 남모르게 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을 못 만났대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떠난 다음에 뛰어오니까 김정일이 타고 왔던 자동차 바퀴자리가 나 있는 거예요. 왔다 갔으니까. 그러면 그 바퀴자리를 만지면서 아버지, 장군님 막 이렇게 뵙고 싶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항상 그래요. 그럼 막 바퀴자리에 엎드려서 주인공이 울고 있으면 당비서 뭐 총비서 다 뛰어와가지고 뭐 관리위원장 다 뛰어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윤아예요. 그러면 윤아동무,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윤아동무의 그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너무나도 기특하다고, 당의 조직원이야말로 우리 인민이 본받아야 되는 그런 일꾼이 아닌가고, 참 보고 싶었는데 내가 빨리 최전년 초서로 현지 지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그 동물 못 만나준다, 뭐 이딴 식으로 이제 영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내가 남모르게 일하더라도 다
알아주는구나. 정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는데 개수작이죠, 개수작.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세뇌시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항상 노래가 뭐냐면 아래고 싶대요. 자, 찾아오시면 그 무엇부터 말씀드릴까? 물어보시면 그 무엇부터 말씀드릴까? 가슴속 간직한 이 모든 사연을 아뢰고 싶어 아버지 장군님께. 이런 노래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교태동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연을, 어머니에게도 터놓지 못했던 사연을 아버지 장군님께는 다 얘기하겠다. 뭐 이딴 식으로 이제 가사가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장군님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장군님. 네,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는 건 아버지 장군입니다. 뭐 이런 정말 귀에 딱지 않게 들었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 그런 노래를 따라 불러? 그리고 그 노래를 믿어? 라고 하시겠지만 북한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TV 채널도 딱 한 채널이에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오면 TV 채널이 켜져서 리춘이 방송원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시며 뭐 또 앞에 수식어도 굉장하게 요란하죠. 장군님께서 어디를 현진하셨다 하면서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이 비 오고 눈깨비가 날리는 이런 초소에 찾아오시어 군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면서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이 많다고, 이런 튼튼한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놈들과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감히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한다. 뭐 이런 신심과 용기를 안겨줬대요. 그런 것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얘기. 알지 못하면 판단할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일본이 요즘에 독도를 교과서에 아예 그냥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30대, 40대가 됐을 때 과연 독도를 어떠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까요? 세뇌가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그것도 독재자가 주민들, 노예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해야지, 꽥소리 하면 그냥 온 집안을 그냥 다 멸족시켜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 3인 1조, 5인 1조가 돼가지고 서로 감시하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럽니다. 북한에서.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다 보니까 국경연선을 제외한 저쪽 내부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도 나름대로 충성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 지나고 김정은에 와서 지금 이런 노래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가사를 여러분들께 좀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그이 없이 못 살아. 네, 조금 바뀌었는데 김정일 때는 그 품을 떠나서 못 살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언제나 정답게 들려오는 우리의 김정일 동지, 뭐 이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품을 떠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농담으로 지금도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래를 그 품을 떠나야 잘 살아, 그 품을 떠나서야 잘 살아, 이런 노래를 하는데 비슷해요. 제목이 구이 없이 못 살아. 예. 보시면 친근하신 그이의 정 가슴에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 같은 인덕과 믿음에 끌려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이 못 살아 김정은 동지, 그이 없이 못 살아 우린 못 살아. 우리의 운명 김정은 동지, 그이 없인 못 살아. 2절입니다. 우리 마음 그이만이 제일 잘 알고, 똑같죠? 아까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거,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걸 김정일 장군님이 오면 얘기하겠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아요.
우리 마음 그이만이 제일 잘 알고 그 언제나 우리 행복 지켜주시네. 날에 펴는 희망도 품은 서원도 그 품에서 모두 꽃 피었네. 또 그이 없이 못 살아 김정은 동지 반복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함께 온 길 새겨봐도 그 앞길을 봐도 태양 같은 그 미소로 가득 차 있네. 태양은 누굽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었죠. 이제는 김정은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양은 김일성, 그 다음에 광명성절이라고 하는 김정일. 그래서 김정일은 광명성에 비유했거든요. 김정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젠 뭐랍니까? 태양이랍니다. 자기가. 그이만을 받들며 세상 끝까지 충성 다해 모시고 살리. 이게 어제자로 나온 그이 없이 못 살아 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우리 감독님께서 편집본으로 많이 끼워주실 텐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 북한 주민들 아직 깨어나려면 정말 멀었습니다. 요즘에 AI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가짜 트럼프, 가짜 바이든 대통령, 또 저번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막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똑같이. 저는 똑같이 북한 사람들은 AI 인공지능이 뭔지 몰라요. 인터넷이 없고 뭐 그런 세상을 접할 길이 없으니까 뭐 김책공대나 이런 진짜 그 인테리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수재들이 가는 대학교 학생들 외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뚫을 수만 있다면 그걸 뚫어가지고 지상파로 김정은 모양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통일할 거다. 총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걸 이제 하면 아주 그 아내가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김정은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통일할 거다. 내가 정권 다 내려놓을 거다. 이런 얘기 인터뷰하는 영상을 탁 퍼뜨리면 정말 그야말로 뭐 아비규환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북한 안에서는 지금 인터넷을 허락해 줄 수 없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면 북한 정권이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정권을 택하느냐 주민을 택하느냐. 주민을 택했다면 오픈해야죠. 경제 개방을 해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주민들 굶어 죽어나가더라도 나는 내 정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김정은은 누가 봐도 good person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정권 생존을 우선으로 내세워서 주민들을 지금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자로 나온 이 노래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북한에서 지금 최근 김정은 우상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신선한 주제로 여러분께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친구 정연아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